의대한TV 의대한입니다. 오늘 주제는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외국인 네 번째 이야기, 콘스탄틴 비르질 게오르기 신부 이야기입니다. 게오르기 신부는 1916년 9월 9일 루마니아에서 출생했습니다. 세기의 명작소설 25시의 작가로도 유명하죠. 25시는 게오르기 신부 자신이 겪은 힘들었던 삶을 주제로 한 소설입니다. 2차 세계대전 와중에 조국 루마니아가 소련의 공산화에 넘어가고 연합국의 포로로 잡히는 등 큰 고초를 겪은 경험을 글로 써서 명작 25시가 탄생하였습니다. 25시란 모든 구원이 끝나버린 시간, 그 시간보다 1시간이 더 지난 절망의 시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게오르기 신부가 겪었던 처절한 삶의 경험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게오르기 신부는 한국을 무려 3번이나 방문했습니다. 1974년, 1976년, 1986년. 일부 인터넷에는 5번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게오르기 신부는 일제의 35년 식민지배를 당하자마자 남북이 분단되고 전쟁까지 치르는 우리의 처지가 자신의 조국 루마니아와 비슷한 것을 알고 한국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게오르기 신부는 한국에 대한 관심을 넘어 한국의 경이로운 문화, 역사에 큰 감명을 받아서 1984년 한국 찬가, 원제목은 엘러지 오브 코리아입니다. 여기서 엘러지란 찬사라는 의미입니다. 칭찬한다는 뜻이야, 찬사. 이 책에서 게오르기 신부는 한국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그가 쓴 한국 찬가의 내용을 위주로 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찬가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장 한국 찬가, 2장 빛은 동방에서. 자, 1장에서는 극동의 미지 나라, 극동 미지의 나라, 아시아의 귀고리. 여기서 아시아의 귀고리라는 것은 우리 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군, 이 세상에서 유일한 국기, 태극기를 얘기하죠. 게오르기 신부는 태극기를 아주 철학적이고 굉장히 상징성 높은 국기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군의 찬사, 노년의 왕관, 완왕사의 사랑. 완왕사는 여기서 완왕사란 남녀 결혼, 풍습, 우리나라의 결혼과 사랑의 이야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도 감명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은자의 왕국, 한국에 있어서의 신. 2장에서는 빛은 동방에서. 여기서 동방이란 대한민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빛은 동방에서 온다고 그렇게 게오르기는 얘기를 했는데 그 동방이 바로 한국이다 라고 이렇게 단정 짓고 있습니다. 문명의 태양은 동에서 다시 뜬다. 내부의 성을 가진 한국 문화, 병든 조기에서 진주가, 한국의 지붕과 무덤의 의미, 내 마음의 왕자들이여. 여기서 왕자들이란 한국 사람을 의미합니다. 25시를 넘어서 한국을 절망과 희망의 기로에서. 이런 목차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국 찬가의 첫 머리글부터 게오르기 신부는 한국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나는 한국을 사랑하고 찬미한다. 첫 머리글입니다. 그것은 나로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행위이다. 나는 한국을 늦게 알았지만 한국을 1945년에 대해서야 알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고 극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게오르기 신부는 특히 한국의 태극기가 경이롭다고 했습니다. 자, 한국이 태극기를 어떻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한국의 국기는 유일한 것이다. 어느 나라의 국기와도 닮지 않았다. 거기에는 세계의 모든 철학의 요약 같은 것이 새겨져 있다. 태극기는 멋지다. 거기에는 하늘과 땅, 4개의 방향, 낮과 밤, 4계절을 나타내는 선과 점이 있다. 그것은 우주를 나타낸다. 거기에는 남자와 여자, 선과 악, 불과 물이 있다. 우주의 대질서, 인간의 조건이나 살아있거나 죽어있는 모든 것의 운명이 선, 점, 원, 붉은색, 흰색, 그리고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다. 한국 사람보다 더 태극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궁화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무궁화도 굉장히 게오르기 신부가 좋아하는 우리의 꽃이죠. 자, 보겠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국기를 말살했을 때 한국인은 무궁화를 심었다. 태극기를 흔들 수 없으니까 한국인은 대신 무궁화를 심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맞는 말이죠. 남궁옥 선생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무궁화보다 더 한국
민족을 잘 나타내는 것은 없다. 한국 사람은 그것을 영원한 꽃이라고 부른다. 네, 무궁화라는 것이 무궁하게 피는 꽃, 영원한 꽃이라는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본인이 그들의 국기를 금지했을 때 수백만의 한국인은 도처에 무궁화를 심었다. 네, 맞죠? 네, 무궁화를 도처에 심었고, 네,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국학원에도 무궁화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꽃이 그들의 국기가 된 것이다. 그러나 지배자는 감시하였다. 일본 제국은 한국인에게 무궁화를 심는 일까지 금지하였다. 지배자의 군대는, 여기서 지배자라는 것은 일본을 상징하는 겁니다. 의미합니다. 한국 전 지역에서 무궁화를 뽑아버렸다. 네, 정확하게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게으르기 신부는 직지심체요절, 거북선, 추구기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각자 이 직지심체요절은 전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죠. 거북선은 전 세계 최초의 철갑선이고 쇠로 만든 배라는 거죠. 추구기는 전 세계 최초의 강우량기입니다. 이러한 기술도 한국인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전부 아까 한국 찬가의 글에 거기에 다 쓰여져 있습니다. 또한 게으르기 신부는 우리나라 결혼 풍습과 남녀 간의 사랑이 매우 감동적이라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남녀 사랑과 결혼은 원앙새로 상징되는데 오리의 일종인 원앙은 평생 일부일처제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정확하게 게으르기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을 할 때나 그럴 때 선물로 원앙새를 주죠. 그리고 이렇게 신혼부부 이런 방에 원앙새의 그림을 걸어놓기도 합니다. 부부간의 충성과 죽을 때까지의 서로 간의 사랑은 그 어느 나라보다 매우 아름답다고 게으르기는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으르기는 또한 한국에 대해서 가장 큰 감명을 받은 것이 홍익인간 정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운데 보시는 것은 백범 김구 선생의 홍익인간 휘어죠. 게으르기 신부가 어떻게 홍익인간 정신을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국 창가에 나오는 글입니다. 단군은 민족의 왕이며 아버지이며 주인입니다. 그가 한국 민족에게 내리는 헌법은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그것은 홍익인간입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복을 주는 일입니다. 이후 한국인은 다른 많은 종교를 받아들였지만 단군의 법은 변함없이 5천여 동안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군의 법은 어떤 신앙과도 모순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국 모든 종교나 철학의 이상적인 형태로 최대한의 인간을 위한 최대한의 행복 또는 모든 인류를 위한 행복과 평화입니다. 네, 이렇게 한국 찬가 25시를 넘어 아침의 나라라는 그 책에서 게으르기 신부는 정확하게 홍익인간 정신을 이해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르기가 한국인에 준 마지막 메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다만 당신들 나라만이 이 나라 세계가 잃어버린 영혼이 아닙니다. 왕자의 영혼을 지니고 있는 사는 여러분 한국인들, 당신들이 창조한 것은 냉장고와 텔레비전과 자동차가 아니라 지상의 것을 극복하고 거기에 밝은 빛을 던지는 영원한 미소입니다. 네, 아주 극찬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우리의 나라의 철학이나 사상, 우리의 그 영적인 민족성, 그런 것들을 아주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르기 신부는 정원에 무궁화를 심어놓고 시간 날 때마다 한국인의 얼이 담긴 무궁화를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돌아오는 9월 9일은 게으르기 신부의 105주년 탄생 기념일입니다. 서산부인 국학원 진입하는 도로와 경내에는 무궁화꽃이 한창 피어 있습니다. 시간 내서 국학원을 한번 오셔서 무궁화꽃 구경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